오늘 예비고 1 맞죠, 어머님? 예비고 1 설명인 만큼 저에게 유의미했던 한 남학생 이야기를 제가 좀 시작해 보고 싶은데요. 그 아이가 여름에 예비고 1 때 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중3 여름에 저를 만난 거죠. 공부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어머님, 단어를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도 힘들었고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항상 통화를 하면 늘 우시는 거예요. 사춘기가 너무 심하고 영어 공부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단어가 안 되니까 다른 건 볼 것도 없이 점수가 절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어머님이 이 아이가 대학은커녕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너무 걱정하시면서 막 우셨어요. 어찌어찌 해서 어르고 달래가지고 고2 때 제가 고3 커리까지 싹 마무리해가지고 졸업시켰어요. 그래서 고3 때는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입시를 마무리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반이 저한테는 기억이 엄청 남아요. 그 해에. 보통은 12월 달에 다 연락이 와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습니다. 뭐 다시 합니다. 등등등 12월 달에 연락이 오는데 그 녀석만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구나. 결국엔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겨울 특강을 했었죠. 근데 2월 달에요. 그 아이한테 톡이 왔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톡이 어머님, 그러니까 제가 고2 때 졸업시킨 그 시점 뒤에 하나 딱 이제 2025년 2월에 딱 뜬 거예요. 이미지, 사진. 느낌 있죠? 네, 눌러봤죠. 합격증이 뜬 거예요. 연대 합격증. 근데 2월이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했어요. 전화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선아, 무슨 일이야?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선생님, 저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늦었어? 뭐가 2월 달이야? 그랬더니, 예, 시대인재에서 자습하다가, 추가 합격. 그래서 그 합격증 딱 뜨자마자 생각난 사람이 저여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언니 너무 고맙잖아요. 저는 그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생해요. 눈빛 자체가 달라요. 반항적인 눈빛. 네, 제 말에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이 했던 말이 표정 좀 풀고 대답해 줄래?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그 아이가 지금 너무너무 멋있게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다른 학원에서는 이 얘기까지는 안 하는데요. 그 아이한테 제가 되게 고마운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근데 이제 고2 때 어머님 제가 졸업해서 보냈댔잖아요. 제 수업 졸업을 해서 보내고 고3 때 걔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서 대학을 간 것인데 이제 그 아이랑 만나서 커피를 마셨어요, 대치동에서. 그래서 제가 제가 유튜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뷰에 한 컷을 따려고 너 혹시 너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선생님이 누군지 나한테 얘기해 볼래? 어머니 저의 예상 답변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손아래 선생님께서 저의 영어 인생과 저의 어떤 학습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기에 뭐 이런 답변을 제가 기대했거든요. 선생님 혹시 콴다일로 이지원 원장님 아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다원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콴다일로? 누구? 아니요, 수학 원장님께서 저의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그래? 영어는? 영어는 손다리 쓰죠. 이렇게요, 어머님. 콴다일로 제가 너무 사랑하는 학원입니다. 어머님 콴다일로 설명해 오셨다는 건 대치동에서 가장 핫한 학원에서 지금 설명회 듣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까지 어머님께서 들으셨던 모든 설명에 통틀어서 가장 재미있는 설명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손나래 선생님입니다. 현재 지금 콴다일로하고 세정학원에서 지금 수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명회를 좀 직관적으로 전달드리기 위해서 사례를 3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타입 A, B, C로 제가 나눴고요. A는 영어를 정말 힘들어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공부는 애당초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아이들. 타입 A라고 잡았고요. 그다음 타입 B는 다소 나아요, 상황이.
그래서 영어를 어느 정도는 합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타입 C 같은 경우는 특정이 단어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타입 C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이 떠올리시면서 어떤 타입에 어떤 도움이 될까 꼭 제가 아니어도 되니까요. 어떤 수업과 어떤 솔루션과 어떤 처방이 우리 아이에게 맞을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유익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 타입 A는요. 영어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고 방법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친구입니다. 어머님, 우리도 방법을 알아야 뭔가가 시작되는 법이에요. 방법을 알고 하다 보면 흥미가 생기고, 아, 이게 되네라는 마인드가 생기게끔 하는, 네,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의 양적 학습은 무조건 들어가 있는 커리큘럼이에요. 제 수업은 모든 수업에 수학 그 산수 네이밍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숫자가. 1845라는 수업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머님, 대치동을 요즘 들썩이게 하는 수업이에요. 1845라고 해서 수능 유형에 독해 유형 18번부터 45번까지 유형별로 스킬을 가르쳐주는 수업이에요. 현재 제가요, 기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엔 예비고였고, 현재는 고등학생이 되어 지금 중간고사는 한 차례 갔고요. 기말 대비하고 있는데, 제가 중간 대비하고 기말 대비하고 계속 거듭거듭 시험 대비를 하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키워드는 항상요. 뻔하겠지만, 진부해서 죄송하지만, 문해력입니다. 네. 제 수업에 요 앞에요. 최상위권들이 아니에요, 어머님. 극상위권이요. 정말 그 상위권을 도톰하게 다지고 절대 자리 비켜주지 않은 아이들의 특징들을 제가 보면, 아, 우리 애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또는 못해도 중학교 3학년 때 요 정도 준비는 되어서 고등 입시를 들어와야 제가 아 하면 어 하고 알아듣고 요령껏 시험을 보게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법이 중요할까요? 독해가 중요할까요? 라고 했을 때요. 전 제 조카면 무조건 독해라고 얘기해요. 어법은 사실상요. 제가 수업을 해보면 저희 6+1이어서 7주 동안 수업하는데요. 범위 안에 있는 가정법, 범위 안에 있는 분사, 범위 안에 있는 투부정사, 동명사 이건 무조건 그 안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뺑뺑이를 돌리면서 어머님 한 유형당 30문제씩만 풀려도요. 그 자리에서 가정법은 공식대로 풀면 돼요. 근데요. 단어와 문해력은 쉽게 쌓이지가 않아요. 5등급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딱 한 가지 가장 좋은 힘과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내신 대비를 할 때 선방하는 아이, 무조건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는 아이, 편하게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아이예요. 구구절절 중구난방의 글을 읽고서는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 선생님, 그래서 이거 필자가 이렇단 얘기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가 가장 센 힘을 가진 아이예요. 아무리 어법을 잘하고 기계처럼 로봇처럼 어법 문제를 풀어도요. 선택지 5개 내가 처음 봤던 문항들을 자연스럽게 읽어내려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내신은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님 지금이 여름에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글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주셔야 하고요. 제 수업 1845는 요령껏 스킬별로 핵심만 콕콕 집어서 읽는 센스를 장착시키는 수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적이면 목적, 심경이면 심경, 주장요지면 주장요지마다 푸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제가 막 쇼츠 같은 데서 막 툭툭 튀어나오고 그래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요,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인스타에 DM이 오는데요. 메시지 첫 줄이 나래야, 나 기억나니? 이거예요. 어머니 저는 그 메시지 보면 별거 아닌데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얜 또 누구지? 어디에서 날 만났지? 날 누가 알지? 제가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아, 나 또 대학생 때 2학년 때 그 누구누구 교수님 수업 들었던 동아리 같이 했던 누구누구야. 야, 너 요즘 유튜브에도 나오고 쇼츠에도 나오고 너 요즘 대치학원에서도 수업하고 너무 잘 나가더라. 보기 좋아. 근데 요즘 돈 좀 잘 버는 것 같은데 남는 돈 좀 있니? 아니, 내가 정말 잘하는 투자자가 있는데, 요즘에 시드를 좀 찾고 있어. 네가 좀 여유 좀 되면 시드를 대는 게 어떨까?
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언니, 제 목적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혹시 제 소개를 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돈 좀 있니? 네, 글의 목적 풀 때는요, 돈 좀 있니 파트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첫 문장부터 너무나 성심성의껏 정성껏 읽고 있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고 I'd like to, 난 원해. 답이야. I'd like to, 난 원해. 답이야. I'd like to, 난 원해. 어머님 전부 다 다른 문제예요. 같은 답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글은 이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라고 하시고 심경도 그렇고 목적도 그렇고 도표 실형문도 그렇고 도표 실형문도요 어머님. 그러니까 제가 이걸 증거로 가지고 왔어요. 1번부터 아주 차림껏 잘 읽어 내려간 친구도 있어요, 어머니. 겉으로 봤을 때 너무 성심껏 잘하는 것 같죠. 정성껏 읽는 친구도 보면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어머님. 4, 5, 3, 2, 1이에요. 네. 4번부터 읽어야 돼요. 4번부터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제가 혹시 몰라서요, 답지를 첨부해 왔어요. 여기 답지 보시면 4번 또는 3번 또는 5번으로 수렴해요. 어머님 이게 도표 실용문 답지 통계입니다. 네. 독해에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기민하게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도표 실용문 같은 경우에 출제자의 제1원칙은요. 니들에게 시간을 좀 뺏겠다는 거예요. 1번에서 답이 나와버리면 어머님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보통은 이건 이제 유튜브로 송출되면 안 되니까 40번 요약문 있어요. 요약문은 1번. 40번 요약문은 1, 2, 4, 3으로 보거라. 이렇게 가르쳐요. 어머님, 이게요. 25번부터 28번까지가 4번, 3번, 3번 정답이고요. 40번은 1번이에요. 올해 수능 답지입니다. 네. 이건요. 야매가 아니라 통계예요, 어머님. 제가 너무 야매처럼 가르치는 거 너무 쌍입이 같죠, 어머님? 우리 아이들도 수업 들으면서 아멘 막 이래요. 이게 된다고? 뭐 이러면서 수업을 들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어머님. 풀린다는 그 성취감 자체가 어마어마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야매같이 가르치니까 논리도 좀 보여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논리를 가르쳐요. 영어를 잘하면 이점이 너무 많아. 사례 1번, 노래를 들어도 영화를 봐도 번역 이상의 감흥이 있고 사례 2번, 세계 곳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고 사례 3번, 돈도 벌 수 있어. 제게 얘기해요. 그럼 어머님, 우리 아이들 혹시 제가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사례는 사례일 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영어를 잘하면 이점이 많아. 결국 테시스는 예를 들어 앞문장이거든요. 우리 아이들 얼마 버는데요? 어머님 이런 곳에 눈이 가 있으면 독해 문제를 풀 때요. 왜? 파놓은 함정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함축 문제 21번 문항이고요. 21번 문항은 보통은 킬러 문항 3점짜리 유형입니다. 네. For example, for instance, 앞문장이요. 결국 선지와 직결이 돼요. 네. 그 다음 얘는 빈칸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문제고요. 마찬가지 for example, 앞문장이요. 선지와 직결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요령을 제가 처음은 쉽게 사례와 그쵸? 일반화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런 논리가 8가지 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논리를 차례대로 가르쳐주는 수업을 184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커리큘럼이 있고 이건 천천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타입 B예요. 제가 오늘 이 타입 B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은 저의 수업에 184호로 입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스 70미닛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타입 B는 안정적인 2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언니 제가 문제 풀려보면요. 저는 70분을 주고 오롯이 다 풀리거든요. 80점대를 받아요. 85점, 86점. 그러면은 쌩끗 웃고 있어요. 네, 80점대 받았는데 쌩끗 웃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그 표정 뭐야? 혹시 80점대 만족하는 표정일까? 왜냐면 2등급이라는 그 숫자가요. 은근히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80점대 너무 위로받고 있는 아이의 표정 보면서 우리 목표는
2가 아니라 1인데. 맞잖아요, 어머님. 영어에서 누가 2를 목표로 잡아요. 2가 아니라 무조건 1이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세븐틴에 무조건 들어와야 합니다. 네. 그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저는 어머님, 남고만 지금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남학생들의 특징인데요. 뭔가를 읽어요. 열심히 읽어서 답을 찾아내요. 저는 물어봐요. 이게 왜 이 답인지 나한테 설명해 볼래?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과정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네 동생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네 말로 풀어서 설명해봐. 그냥요. 느낌이 그래요. 느낌으로 읽는 거예요. 네, 느낌으로 읽는 아이들의 허는요. 결코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는 시험에서 안정적으로 1등급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떨 땐 60점대고 어떨 땐 80점대고 어떨 땐 포록 나서 90점대예요. 비트코인에 비트코인. 이 아이들의 점수대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려면 해결책이 필요한데요. 타임어택이에요. 그 다음 브리지 더 갭이라고 써놨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까 70분을 오롯이 주고 문제를 풀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듣기 포함해서 70분이에요.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얘네가 1분부터 몸을 베베 꼬지 않아요. 네. 35분, 37분부터요. 몸을 베베 꼬고 읽었던 거 또 읽고 읽었던 거 또 읽고 안 읽히는 거예요. 어머님, 얘는요. 문제 푸는 훈련이 아니라요. 시간의 집중력, 어텐션을 유지하는 훈련이에요. 제가 만약에 제가 수업을 왜 안 해봤겠어요. 너 집에서 풀어온나? 그리고 우리 수업 독해만 하자라고 했을 때는요.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요. 집에서 문제 풀 땐 1번 듣기를 안 들어요. 듣기를 안 듣고 그냥 독해만 풀어와요. 내가 듣기를 왜 안 풀었어? 듣기는 원래 다 맞아요. 이래요. 어머니 근데요. 재작년에 제 학생 중에 수능 전 과목에서 4개 틀린 아이 있었어요. 수능 전 과목에서 의대 갔거든요. 저한테 할 말이 있대요. 뭔데? 영어 하나 틀렸대요. 뭔데? 듣기 틀렸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듣기는 사실상 그래도 안정적으로 계속 만점을 받으려면 꾸준히 훈련을 해야 하는 영역인데요. 제가 집에서 풀으라 그러면 그 점을 간과하고 안 풀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배가 고프면 풀다가 살짝 일어나서 어머니 냉장고도 열어보고 화장실도 마음껏 갔다 오고 네 핸드폰도 뭐 쇼파에 잠깐 앉았는데 1시간 지나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독해 문제를 풀어온다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꿀팁 알려드릴게요. 영어는요. 어떤 과목이냐면 물론 내신 포커스가 아니라 수능으로 본다면 1교시 국어 왼쪽 뺨 맞고요. 2교시 수학 오른쪽 뺨 맞고요. 점심 먹고 나른해진 상태에서 푸는 게 영어예요. 영어 모의고사나 영어 문제를 풀 때는요. 반짝하는 컨디션으로 절대 풀지 못해요. 어머님. 그래서 이러한 시간 안배 훈련을 저스트 세븐틴에 있어서 못해도 4번 또는 못해도 6번, 8번은 해야 감이 잡혀요. 저를 믿으셔도 돼요. 네. 브리지 더 갭은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지금 내신 대비를 하고 있으면 10이면 8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뻔한 얘기겠지만 선생님 중학교 때랑 너무 달라요. 네, 너무 달라요. 이게 우리나라 너무 잘못됐죠. 중3과 고1의 괴리가 대치 이곳은 너무 심해요. 하나 더, 고1과 고3의, 고2와 고3의 괴리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 갭을 좁혀주려면 어머님 한 번쯤은 양치기를 해줘야 돼요. 네, 학습적으로 또는 학습의 어떤 퀄리티에서 양치기로 마구 몰아붙이는 그런 문제를 좀 풀려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수업이에요. 그래서 세븐틴이 들어온 친구들은요. 항상 여름 한 번, 겨울 한 번 항상 들어와요. 그래서 이 세븐틴에 있어서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 거는 사실 의미기준 논리 독해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3 독해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나와요. 어머님, 내 발을 가지고 내가 카운터에 가서 나의 다소 단순한 요청을 하고자 이렇게 나와요. 결국에는 어머님 피클 빼달라는 거예요. 네, 피클 빼달라는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 긴 글을 읽고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자신의 생각과 필자 의견을 잘 어우러지게 설명하고 요약해낼 수 있느냐. 이게 세븐틴 미닛의 핵심이에요. 어머님,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대화를 1분만 나눠봐도 우리 아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남학생한테 시험 점수가 몇 점이지 나한테 이실 짓고 해라 라고 했더니 저한테 개인정보니 알려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과 대화를 1분만 해도 이 아이들이 어떤 상식선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지 제가 알 수 있거든요. 수행평가철이에요. 수행평가철. 인생에서 나의 어려움을 이겨냈었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라. 저한테 첨삭을 해달라고 가지고 왔어요. 학교에 갔다. 학교를 마쳤다. 집에 와서 치킨 남은 걸 먹었다. 학원 숙제를 했다. 어려웠지만 다 풀었다. 어머니, 이 정도의 이런 센텐스를 만든 아이들이요. 고3 독해를 풀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일인 거예요, 어머니. 어머님, 혹시요, 무단횡단이라는 이 단어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아세요? 무단횡단. 최근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무단횡단의 함의를 찾아야 답이 보이는 문제예요. 답이 뭐였냐면요. 무단횡단은 철저히 운전자 쪽에서 만든 단어일까요? 아니면 보행자를 위해서 만든 단어일까요? 라는 거예요. 그럼요. 무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일까요? 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 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네. 이런 내용이 저스트 70 미닛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타입 C로 단어 암기를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또는 단어 암기 방법을 모르고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보카우백을 제가 만들었어요. 제 수업의 모든 게 다 숫자 네이밍이에요. 제가 어머님 항상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디스쿨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뭐가 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저는요, 어머님, 절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예. 근데 이제, 우연히 들어가서 한 번쯤은 제 이름을 쳐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나래 선생님 이렇게 쳐봤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말들 중에 너무 좋은 말씀 많으세요. 에너제틱 하세요. 열정적이세요. 아이가 학원 가지 않는다는 소리 안 해요.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정말 지배적으로 단어를 너무 잘 시켜주신다는 말씀이 많았어요. 저는 원래 댓글을 다는 스타일이 아닌데 손다래 선생님 수업에 대해서 우리 아이 단어 해결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선생님이라고. 제가 이제껏 학원 보내면서 학원비 아깝다는 생각 너무 많이 했지만 손다래 선생님 수업 보낼 때는 학원비 아깝다는 생각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어에 대해서 드릴 말씀 너무너무 많거든요. 어머니, 제가 대치키즈예요. 제가 진선여고 나왔어요. 저도 영어 학원을 유명한 데는 다 다녀봤어요. 근데 제 학창 시절 PTSD는 뭐냐면요. 단어 테스트를 볼 때요. 푼자 하나, 철자 하나씩 틀리면 무조건 나가리, 디텐션, 제시. 어머니,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의 상처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어 공부를 하다가는 내가 영어를 싫어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본인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단 한 번도 페이퍼 테스트 본 적 없습니다. 네. 50명이면 50명, 30명은 30명, 저희 조교 4명이랑 같이 들어와서요. 다 한 탈씩 담당해서 구두 테스트예요. 네. 구두 테스트만큼 친절하고 살뜰한 테스트가 없어요. 이 아이가 결심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결단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결정하다. 어머니 다 같은 말이에요. 구두 테스트는 이런 피로함을 없애줘요. 맞아. 결심하다인데 이 맥락에선 결단하다라고 해봐. 하나씩 터치해주는 그 맛이요. 이 아이들이 단어를 외우고 싶게 만들어요. 이건 제 비법이에요. 이 대치에서 단어 구두 테스트 하신 선생님 거의 없어요. 어머님. 네. 그래서 보카 500은 제가 단어를 조금 암기시켜주는 수업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영상을 좀 재생시켜 주시겠어요? 오늘은 유클 공간 전날입니다. 기다려주세요. 200개 손. 200개 없죠. 보세요. 250개. 250개. 거의 미니멈 수준이에요. 300개 손 들어보세요. 저 300부터 시작을 하죠. 350개. 400개.
450개, 500개, 1시간 했어요. 550개, 600개, 650개, 그 다음 700개, 750개 있어요. 800개요. 800개, 850개 있어요. 900개 있어요. 950개도 있어요. 1000개 있어요? 아! 여기 안수 큰일 날 뻔했네. 1100개도 있어요? 잠깐만요. 1150개? 중상고 아이. 그래서 제가 어머님 단어에 있어서는 구두 테스트가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대치에 유명한 수업이어도요. 우리 아이 단어 100개 암기 못 시키면 그거 좋은 수업 아닙니다. 네, 영어는 모름지기 여러분 단어를 해결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단어는 보카오백이라는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 선생님 저는 단어를 유전적으로 못해요. 네, 저스트 그냥 싫어요. 휘발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단어의 퀄리티도 중요한데요. 제가 암기시키는 단어의 퀄리티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의 평가원 빈출 단어입니다. 네, 그냥 휘뚜루마뚜루 그냥 어중뜬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단어를 보면 그 본질에 가깝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러 단어 수업을 볼 수 있어요. 대체에 있는 단어 수업들, 어휘 수업들이 많은데 사실 그 수업 들춰보면요. 이름만 단어 수업이고요. 안에 들어가면 독해 수업이에요. 네. 그래서 단어를 암기시켜준다 뭐 해서 등록을 시켰는데 가보니까 30분은 문법하고 1시간은 구문 독해하고 나머지는 어원을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는요. 오롯이 2시간 동안 내내 단어 훈련만 시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쯤은 이 여름에 4번 정도 듣게 하면요. 어머니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건 너무너무 자신 있게 셀링을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반포 세정에서 제가 이번에 그 연휴에 특강을 2번을 했어요. 근데 1회차에 수업을 들어온 친구들이 어머님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될까요? 하면서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2회차 때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거의 반 전원이 다 변화돼서 나갔어요. 네. 제가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수업입니다. 제 커리큘럼은 18145에서 시작을 해서 세븐티미닛, 보카500은 추가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후기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브로셔에도 나와 있고 후기는 제가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글이에요. 선생님, 제 마음에 봄이 왔네요. 너무너무 예쁘게 써줬어요. 선생님, 65점에서 89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에 후기랑 네, 뒤에 후기랑 이 차이가 뭔지 아실까요, 어머님? 네,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남학생들 너무 드라이한데 너무 귀여워요. 어머니 여학생들이 학습 효과가 가장 낮을 때가 언젠지 아세요? 학원 들어왔는데 이 애는 오늘 공부 공쳤다 하는 날. 여학생들. 예, 학원 오는 길에 친구랑 싸웠을 때예요. 카톡으로 장문의 카톡 공격 올려도 끝이 안 나는 카톡. 선생님 얘가 나한테 화났대요. 이런 날은요 어머니 얘 공부 못 시켜요. 예, 그날은 그냥 진짜 못 시켜요.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학생들이 학습 효과가 가장 떨어졌을 때 언제일까요? 보통 뭐 배고플 때? 아니요. 오히려 배고플 때 공부 더 잘해요. 남학생들은요. 학원 오는 길에 차에서 엄마한테 혼났을 때요. 숙제는 했네 안 했네 네 인생은 네가 살아. 너 그럴 거면 학원 다 끊어. 이러면요 어머니 애가 들어올 때부터 눈빛이 달라요. 그때는요 공부 일단 그날 공친 겁니다 어머니. 네. 다 적고 계세요. 차에서 혼내지 말기. 어머니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학습 효과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겠어요? 학습 효과가 좋을 때? 그래요? 남학생들 고기 반찬 든든히 먹고 왔을 때? 예. 그쵸? 여학생들 올리브영에서 1시간 구경하고 왔을 때? 어머님 대치동에 있는 여학생들 우울증 걸렸단 말이 있어요. 다이소 없어져서. 다이소에서 1시간 구경하면 스트레스 싹
그리고 2만 원만 주면 돌아다니다가 여기서 수업 열심히 듣는데 지금 다해서 없어져가지고 지금 우울증 걸렸다는 얘기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학습 효과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요. 기분이 좋을 때예요. 네. 전자든 후자든 기분이 좋을 때예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오늘 제 설명회를 들으면서 느끼셨던 그 기분이 우리 아이들이 느끼면서 예, 공부하는 그런 기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제 상담 카톡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로셔에 QR코드를 담아놨어요. PPT 인쇄물에요. 네. 그리고 제 수업을 맛볼 수 있는 QR코드를 담아놨으니 보통 이제 설명해 오시면 그 QR코드를 집에 가셔서 아이랑 같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네. 좋은 선택이 되시고 꼭 제가 아니어도 되니까 유의미한 여름 보내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